지난주 대혼돈 상태에 빠졌던 주식시장이 모처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7% 넘게 폭등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춘절 연휴 이후 열흘 만에 문을 연 중국 증시의 낙폭도 우려만큼은 크지 않았는데요.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속설이 통한 걸까요? 그렇다면 앞날의 불안감까지 다 거친 건 아닌 상황입니다. 증권부의 최종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기자, 물론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 웃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등을 한 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폭락 장세를 보이면서 아마 주말 동안에 좀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 연휴 이후 동안 코스닥 지수가 10% 넘게 단 이틀 만에 폭락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본 증시가 폭등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16% 폭등한 11,622.58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을 맞았던 금융주가 반등을 주도했는데요. 이날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니케이 지수는 11% 넘게 폭락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오름세를 보인 데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엔달러 환율 역시 113엔에서 114엔까지 오르면서 엔화 가치 상승 속도도 좀 주춤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일본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 연율 기준으로는 1.4% 하락했는데요. 그다지 영향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 증시의 폭등에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지수는 1.47% 급등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의 큰 관심사가 일본 쪽으로 옮겨지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열흘 만에 다시 개장하는 중국 증시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려도 그만큼 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선방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63% 하락하는 데 그쳤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선방한 수준입니다. 예. 중국의 달러화 기준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2%나 감소했지만 증시의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출이 부진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홍콩 항생지수는 3% 넘게 올랐고요. 아무래도 ELS 손실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홍콩 H지수도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연일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데다 위안화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중국 인민은행은 고시환율 기준으로 위안화 가치를 0.3% 절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오늘 역내 시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0.9%나 급등을 하면서 2005년 7월 이후 11년 내 최대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좀 방어, 위안화를 좀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좀 의지를 나타낸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올해 중국 증시의 급락 요인이었던 위안화 절하가 이제 절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증시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중국 증시 역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보다 다른 측면에서 수급 상황을 보자면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 이면에 이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기관이 어떤 시장 안정화의 주축이 돼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금융시장 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회의에서 임종영 위원장이 좀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핵심 주체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유한 실탄으로 좀 주식 매수세에 나서달라고 강하게 주문한 건데요. 일단 임종영 금융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안정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일반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일본의 좀 마이너스 금리 결정, 그리고 유럽은행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 예. 그리고 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좀 이런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수장이 좀 시장이 어려울 때 기관이 나서달라고 강하게 직접 언급한 모습입니다. 이날 외국 좀 수급 상황을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각각 1,300억 원, 1,200억 원의 매도 공세를 퍼부었는데 기관이 2,3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좀 금융당국의 바람이 좀 통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이와 더불어서 올 들어 좀 주식 투자를 자제했던 국민연금이 향후 좀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묘하게도 오늘 보건복지부가 강면욱 전 메리츠 자산운용 CEO를 국민연금 CIO로 선임을 해서 오랜 공백을 해소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500조 원인데요. 올해 새로 쌓이는 신규 주식 투자 자금만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 인위적이고 일관성 없는 증시 부양책이 좀 예외 없이 큰 후유증을 가져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어설픈 개입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좀 목소리가 금융투자업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고요. 또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 도입 움직임 등 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상당히 고조되는 것도 좀 두루 감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주식시장 얘기 최종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